자, 시작합니다. 먼저 요거 좀 나눠드리고, 얘들아, 지금 프린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살짝 지저분한데, 왜냐면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저분합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13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교재 요거까지 끝내고, 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나, 자, 이거와 그다음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가시 한번 볼게요. 자, 사고 과정 갑니다. 자, 시조고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 자, 그리고 작가는 4대부입니다. 그럼 4대부의 지향적 가치 크게 두 가지. 바로 유교적 충, 그 다음에 탈속적 자연친화. 여기까지 와야 돼. 됐지? 자, 그럼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집 3칸을 지어내. 자, 초려 3간 동그라미. 자, 초려 3간. 이거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 3칸. 초가집 3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초가집 3칸. 자, 따라서 이건 가난이죠? 아, 가난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래?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 소박한 삶. 그렇지. 자, 여기 있는 걸로 해석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걸로. 알겠지? 소박한 삶. 그럼 소박한 삶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끝난 거예요, 벌써. 자, 주제는 뭐니? 탈속적 자연친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나 한 칸, 나 동그라미. 달 동그라미. 자, 청풍. 바로 이제 바람입니다. 청풍 동그라미. 한 칸 맡겨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판 봐봐. 거기에 달이라고 보여요? 이 달은 보통 두 가지로 사용돼. 그러니까 4대부가 생각하는 달은 두 가지 의미예요. 자, 먼저 이 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자의 위치가 유배지잖아요? 자, 유배지면 저 달은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자,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임금을 의미합니다. 달.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탈속적 공간이에요. 바로 탈속적 자연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친화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덫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전부 다 긍정으로 표현하는 거야. 달은 전부 다 긍정이야. 알겠지? 자, 화자의 위치가 유배지에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달을 보면서 임금을 떠올려요. 자, 근데 화자가 지금 현재 탈속적이죠? 그치? 자연이죠? 그럼 뭐니? 친화의 대상입니다. 벗. 그래서 달 동그라미, 바람 한 칸 맡겨두고, 이제 이런 걸 사실은 우리는 낮은 내신 때는 이걸 물화일체 이렇게 배워요. 왜냐면 나와 자연이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강산 동그라미. 3칸 다 찼죠? 자, 밑에 뭐라고 쓸래요? 자연이라고 적어보세요. 강산 동그라미 치고 자연.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모처럼 병풍처럼 이렇게 마무리. 주제는 탈속적 자연친화. 이때 자, 우리가 한자 잠깐 좀 읽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음은 늘 적혀 있죠. 강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근데 얘 한번 볼까? 자, 요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나 더 갈게. 자,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한자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아, 이거 야매야? 야매야? 근데 선생님은 한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한자가, 이해만 해. 한자가 가로로 되어 있지, 그지? 그지? 두 글자가 묻혀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 얘는 암기하셔야 돼. 자,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부수라고 하거든요. 아, 너희들 한자 배우지? 중학교 때. 그치? 부수라고 합니다. 이 부수를 우리는 이제 문법에서 어근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즉, 가장 중심적인 뜻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 삼수변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삼수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물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자. 자, 만약에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요. 앞에 부수만 가지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자, 가자. 물과 관련된 강, 뭐 있어? 강물. 이해갑니까? 그래서 강물 강자예요. 그럼 이해가자. 마찬가지로 여기 부수 앞에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이거 물이라 그랬지. 자, 질문. 물과 관련된 호, 뭐 있니? 호수물. 이해갑니까? 호수호자입니다. 자, 이해갈게요. 자, 얘는 세로로 되어 있죠, 글자가.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합쳐진 거야. 그치? 그러면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부수예요. 자, 이거 우리가 뭐냐면 산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산과 관련된 봉, 뭐 있니? 자, 산과 관련된 봉. 산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저기, 봉으로 끝나거나 봉으로 시작하면 되죠. 산과 관련된 봉, 뭐 있어? 산봉우리. 그 산봉우리 봉자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자.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요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산봉우리. 질문 하나 더 하자. 얘들아, 봉우리는 무슨 색? 이게 자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봉우리 무슨 색일까? 산봉우리. 산은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청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봉우리는 뭘까? 봉우리는 무슨 색일까? 하얀색입니다. 바위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제일 모르는 거 한번 얘기해 줄게. 폭포는 무슨 색일까? 폭포. 대부분 파란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폭포가 파란색이면 되게 무서워요. 곰곰이 생각해봐. 폭포는요, 여러분들, 하얀색이에요. 내 말을 믿지 못해갖거든. 이따 이미지로 폭포 검색해보세요. 전부 하얀색입니다. 야, 지금 검색해봐. 지금 휴대폰 꺼내가지고 검색해봐. 그래야 절대로 잊지 않아. 왜냐하면, 찾으면서 보세요. 폭포라고 검색해보세요. 폭포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고전 시가에서 폭포를 묘사할 때 늘 은, 옥 혹은 은하수 이렇게 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 폭포 아무거나 쳐보세요. 무슨 색이니? 하얀색이지. 맞죠? 하얀색이지.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됐어요. 자, 자연친화입니다. 나시 볼게요. 드류산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이제 와서 보니, 자, 이런 뜻인데, 물론 필수 어휘들은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 두류산, 산 동그라미. 앞에서 산 나오면 뒤에 꼭 물 나옵니다. 두류산, 양단수, 수 동그라미. 산과 물이에요. 자, 옛날에 듣고 이제 와서 보니. 좀 의역하면, 옛날에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보니. 그러니까 화자 위치 어디예요? 자연이에요, 지금 현재. 보니, 도화 동그라미 치세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잠겨있구나. 물 동그라미. 이 물을 양단수하고 엮으세요. 산형, 산 동그라미. 두류산하고 엮으세요. 산 그림자조차 잠겨있구나. 칠판 봐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두류산이에요. 두류산이라는 건 지금의 지리산을 나타내는데, 자, 양갈래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갈래로 흐르는 물. 이걸 양단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도화. 자, 그럼 여기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거죠. 어떤 산? 이렇게. 이해갑니까? 맑은 물이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이 상황이야. 자, 그럼 저 팁 하나 갈게요. 자, 칠판 봐요. 자, 내가 뭐 하나 그릴게. 어떻게 그래? 이상한데. 잠깐만. 여기 놨다. 자, 이거는 복숭아거든요. 자, 복숭아인데, 복숭아 보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도 들어봤니? 백도. 그 도가 바로 복숭아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가 어디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형성한 거냐면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칠판 봐요, 계속. 이렇게. 됐지? 이게 바로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봐요. 예전에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꿨는데 꿈속 얘기입니다, 이제. 얘가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내렸어요. 어느 언덕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그 언덕을 봤더니 복숭아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신선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 바둑 두는 걸 자, 계속 이제 혼수를 두면서 이렇게 봤어요. 바둑이 끝나고 이제 해가 질 것 같아서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갑자기 속세는 50년이 흘러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 공간, 천국 같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복숭아 꽃잎이 가득한 공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만 하세요? 도원이 바로 뭐냐면 복숭아 꽃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릉은 그냥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연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공간, 영어로 얘기하면 유토피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복숭아 꽃잎이 나면 늘 무조건 자연 친화로 가요, 주제가. 자, 거기 도화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적어. 자, 무릉도원이라고 적으세요. 자, 무릉도원이라고 적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상적 공간입니다. 알겠죠?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주제는 자연 친화로 가. 알겠지? 키워드만 잡아. 무조건 자연 친화로 가. 자, 요거 마무리 짓고 뭐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복숭아 꽃잎이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구나. 우리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됐죠? 칠판. 이게 세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지? 무조건 그지? 아름답구나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야 무릉 동그라미 도하고 엮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지. 무릉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 것 같노라. 그래서 마무리. 뭐뭐 놀아 이렇게 끝났죠. 뭐뭐 놀아. 그럼 이런 걸 영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주제는 자연친화, 즉 탈속적 자연친화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자, 7번 보세요. 동양에서는 여러분들 옛날 4대 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전부 불교예요. 백성들은 모두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면 내세 사상이 있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서 핍박받으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막 용성해서 결국에는 313년에 바로 밀라노 칙령인가요? 바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평민들은 대부분 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여기 불교 있니? 불교 없어요?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죽어서 열반에 가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거죠. 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물론 재밌게도 우리가 시다르타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윤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윤회라는 건 없어. 즉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 없다. 전생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가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궁극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여서 이타적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타적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굉장히 현실지향적인 게 바로 이제 사실 불교였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 많이 다르죠. 육식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드신 게 돼지고기셨거든요. 가끔. 그래서 지금의 불교와 예전 시다르타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다르긴 한데 평민들은 불교였어요. 양반은 첫 번째 유교. 됐습니까? 유교. 이 유교로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유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왕실에서는 대부분 공주나 왕자, 임금들은 다 불교였습니다. 이럴 때 정신적 지향, 정신적인 종교가 바로 도교였습니다. 도교 바로 선교. 도교를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은 바로 신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래서 옥황상제, 용왕, 선녀 이런 것들은 다 도교예요. 쿵푸 팬더 본 사람. 1탄 봤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거북이 사부가 나와요. 1탄에서. 그래서 거북이 사부가 이제 제자를 딱 결정을 내리고 나서요. 얘가 꽃잎에 말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 꽃잎이 복숭아 꽃잎.
이해가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자, 도교였기 때문에 도교. 여러분들은 전생에 다 별이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얘가 바로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거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분들은 별이었어요. 별이 바로 신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볼 때 자, 임금을 북극성 혹은 해, 달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런 도교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 혹시 삼국지 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그럼 누군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식인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차피 죽은 다음에 난 다시 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좀 재미있어요. 우리 저기 뒤쪽에 영웅군담 소설할 때 선생님이 좀 이야기할 건데 영웅군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적강 모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까 얘기했죠. 우린 전생에 뭐였다고? 별이었다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럼 하늘에서 여기 있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여기 현실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았어요. 지옥이 무슨 뜻이야? 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설정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이 현실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여러분도 힘들잖아. 그렇지, 많이 힘들지.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그럼 죽잖아? 그럼 죽으면 우선은 그 전에 내가 지옥에 와서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를 막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선녀이거나 아니면 뭐 벼슬을 하고 있었거나 다 그랬을 거야. 여학생들이니까 아마 선녀겠지.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였을 거야. 근데 거기서 뭔가 죄를 지었어 분명히. 그래서 그걸 득죄라고 배울 거예요. 득템 아니고 득죄. 됐죠? 죄를 얻어서 여기를 어떻게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값을 다 치릅니다. 그럼 이제 죄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늘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그분 돌아가셨어 라고 표현하죠. 그 돌아가시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면 고전 시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되게 많아요. 도원결이라고 있어요. 한 2가지만 얘기할게. 이거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도원결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삼국지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 나옵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모여서 어디에 모이냐면 장비 소유의 복숭아 과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원에서 결의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셋이서 염소피를 받아서 이렇게 셋이서 마시죠. 그러면서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을 때는 함께 죽으리라. 그래서 의형제를 맺는 거예요. 그때 영화적인 연출은요, 복숭아 꽃잎이 미친 듯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야. 물론 다 다르게 죽어요. 죽는 시간도.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나 줬을 거야, 얘들아. 프린트 줬을 거야, 맞지? 오늘은 요거 해야 돼. 자, 프린트 드렸는데 그 프린트에 보면 처음 몇 번이야? 19번.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교재입니다. 교재에서 쌤이 좀 가져왔기 때문에. 자, 19번 볼게요. 자, 이제 칠판 보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요거 하고 좀 설명해 볼까? 자, 우리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먼저, 자, 시조 맞습니다. 첫 번째 사고과정 시조. 두 번째 사고과정 뭐지? 거기 작가 있니? 있죠, 이계. 이계는 사육시인인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 그럼 이계는 기생이야, 양반이야? 양반. 맞습니까? 우리 19번입니다, 19번. 방 안에 켜있는 촛불. 그죠? 자세하게 해야지. 졸리지?
자, 볼게. 자, 먼저, 시조 맞네. 작가가 있네. 그럼 작가는 기생이 아니죠? 4대분의. 그럼 지향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지향적 가치 3가지. 유교적 충, 그 다음에 탈속적 자연친화. 됐죠? 그리고 시 보세요. 거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이별이 눈에 들어와야 돼. 됐습니까? 이별 세모. 자, 그럼 4대부가 뭐 한 거예요? 4대부가 이별한 거예요. 맞죠? 그럼 4대부가 이별했어. 그럼 4대부가 이별하는 건 무조건 누구랑 이별하는 거라고? 임금이랑 이별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갑니까? 무조건 임금이랑 이별하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돼. 그럼 당연히 누구를 그리워할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유교적 춘. 그렇지. 두 글자로 우린 연군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제 끝.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적고. 자, 됐습니다. 방 안에 켜있는, 밑에 저기 해석은 있습니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촛불 동그라미. 누구와 이별하였건대. 자, 촛불이 이별했대요.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의인법. 그러면 촛불은 뭐가 돼요? 감정? 이입.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겉으로 눈물 물결 지시겠어요.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겠구나. 속 타는 줄 물결 잡으세요.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확실하죠? 동일시 감정이입. 속 타는 줄 모르노라. 마무리. 그래서 임금과 이별의 슬픔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유교적 충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 마찬가지로 갑니다. 자, 칠판 봐요. 시조입니다. 작가 누구니? 원호. 보여요? 자, 기생인이 4대분이. 4대부. 그치? 4대부.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거기 보니까. 눈을 쭉 봐. 앞에서부터. 슬피가 눈에 들어오고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중장에서 어떤 단어가 확 들어와야 돼? 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알겠습니까? 님 동그라미. 그 이 님은 4대부가 생각하는 님은 누구? 임금님. 그렇지. 주제 끝났습니다. 유교적 충. 그렇지. 됐습니까? 그 중에 뭐니? 연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칠판 봐요. 화자가 있습니다. 자, 칠판 봐. 요거 쓸 시간 드립니다. 화자가 있고요. 자, 화자가 있고 이 화자, 요 바깥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님입니다. 근데 이 화자가 예를 들어서 이 화자가 자, 4대부예요. 자, 그러면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별 상황이에요. 그럼 화자는 자, 마이너스 정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3가지로 표현됩니다. 무조건. 3가지밖에 나오지 않아. 자, 3가지. 첫 번째.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애물은 뭐냐면 산, 고개, 물, 여기에 플러스 뭐 구름이나 안개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왜 구름 안개가 장애물이냐면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산, 고개, 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님과 이별했으면 화자의 위치는 유배지야. 자연이야. 그럼 유배지에서는 뭐밖에 없겠니? 산하고 물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강물을 넘어가면 혹은 저 바다를 넘으면 임금님인데 한양인데 저 산만 넘어가면 한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구름 안개. 자, 아까 임금을 뭐에 비유한다고?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비유한다고. 해나 달. 그러니까 해와 달을 가로막는 게 구름과 안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간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투영합니다. 선생님이 투영이 뭐라 그랬지? 마음을 담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투영은 마음을 담는 거야. 자, 따라서 제일 많은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많은 거. 그 시대에 뭔가를 투영하려면 내 주위에 있는 게 필요해. 그렇죠? 눈에 보여야 그것에 마음을 담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강의실에서 시를 쓴다. 그럼 뭐에 투영하겠니?
뭐 교탁에 투영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책상에 투영한다든가, 마음을 담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나무가 햇빛트리인데 해피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햇빛트리에 내가 투영한다든가. 이게 다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했을까? 주위에 있는 거. 물과 새가 제일 많아. 알겠죠? 물과 새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투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자, 이건 무조건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심리적 거리감. 적어. 여기서 안 벗어나.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방금 봤던 촛불에 투영한 거예요. 아까는. 그렇죠? 촛불에 투영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그리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움도 적어줘야지. 충. 여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여러분들 이제 1시간 반 지났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음 주부터는 2시간 반이에요. 글씨 이상한 거 물어보시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자, 이 영상은 아마 오늘 밤에 올라갈 거예요. 오늘 밤에 하면 아마 내일부터는 좀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시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작자 원호입니다. 자, 원호. 자, 4대부고요. 간 밤에, 밤 세모 잡으셔야죠. 어둡다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에요. 간 밤에 울던 여흘이라고 있습니다. 여흘. 자, 여흘이라는 건 여울, 즉 물이에요. 여울 동그라미. 물입니다. 물이 슬피 울어. 자, 물결. 무슨 법? 의인법. 됐습니까? 감정? 이입. 그렇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물에 이입한다 그랬죠, 물. 그렇죠? 투영. 물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에. 자, 슬피 울면서, 지나갑니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 동그라미. 그렇죠? 임금님이에요. 주제 끝났습니다. 바로 유교적 충이 되고요. 자, 울어 보내는도다. 울어. 자, 물결 잡으세요. 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보내리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에 21.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가는데 작가 누구니? 왕방현. 기생이에요? 사대부예요? 사대부. 그렇지? 그럼 지향적 가치 두 가지. 자, 유교적 충, 탈속적 자연친화. 됐습니까? 자, 그럼 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초장 보세요. 초장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어떤 단어 눈에 들어오니? 님,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 그렇죠? 그럼 임금님이죠? 자, 그러니 자,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주제는 유교적 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갈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천만리 세모. 자, 숫자 나왔죠? 자, 숫자 나왔으니까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님 여의 없고, 여의다, 여의 없고 세모. 이거 이별이란 뜻입니다. 여의다. 내 마음 둘 데 없어. 자, 물결 잡으세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저 물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안은 마음이라는 뜻이야.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뭐 예다 이런 거 다 필수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울면서 지나가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물이 내 마음 같대. 그리고 운대. 그러니까 감정이입. 그렇지. 그래서 감정이입은 자, 투영은 물과 새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려요. 주제는 유교적 충입니다. 자, 넘겨요. 넘기면 뭐가 있니? 거기에 아마 눈마저 휘어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맞니? 눈마저 휘어진 데 있니? 눈마저 휘어진 27번 찾아보세요. 27번. 27번.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눈마저 오늘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여러분들 힘들어하면 선생님도 힘들어. 사실 그래. 자, 아무튼 눈마저 휘어진. 자, 그리고 이 몸이 죽어 요건 했죠, 우리가. 그쵸? 눈마저 휘어진. 자, 거기 보니까 작가 누구예요? 원천석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원천석 4대부죠? 그럼 4대부의 지향적 가치 두 가지. 유교적 충과 탈속적 자연친화. 그럼 위에 거 올라가 봅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종장 한번 보세요. 세한고절, 절이라고 눈에 들어올 거야. 그죠? 자, 절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한자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판단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절.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대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거 유교적 지조절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눈마저 휘어진 눈세모. 눈세모 잡아봐. 차갑다 의미죠.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이 대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동그라미. 자,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밑에 해석 있어요. 자, 대나무는 즉 겉은 굽었는데 마음은 굽지 않았어, 이런 의미거든요. 자, 굽을 절개였으면, 자, 절자 동그라미. 절개였으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지금 눈 속에 푸르니까 자, 절개는 굽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리고 마무리. 자, 대나무인가 하노라.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우리는 대표적인 지조 절개에서 우리는 자, 사군자를 배울 겁니다. 자, 사군자 아는 사람.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전시가 이거 30%에 해당하는 사군자 한번 보십시다. 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적을 것 같은데. 자, 사군자는 우리가 뭐냐면, 사군자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 이겁니다. 얘는, 그렇죠. 조선, 유교적, 지조 절개로 끌고 갑니다. 조선, 유교적, 지조 절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 자, 사군자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군자는요, 먼저 볼게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까지 알아두십시다. 즉, 여기까지가 사군자예요.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매, 난, 국, 죽, 송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매난국죽송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표현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표현은 이 대는요, 두 가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래에 있어서 대 이렇게 표현하거나, 자, 요거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저 한자입니다. 한자. 죽자. 자, 그다음 얘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돼요. 한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냥 판단만 내릴 줄 아면 돼.
재밌겠죠? 이거는 좀 웃기죠? 이게 소나무.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한자예요. 소나무. 그죠? 소자하고 비슷하죠? 저는. 자, 그 다음. 각각을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사계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눈이 있고요. 자, 눈, 서리, 찬 기운이 여기 나와 있는 사군자들을 억압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억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찬 기운, 이 찬 기운 같은 게 어떤 의미냐면요, 간신이거나 정치적 시련이에요. 정치적 시련. 그래서 우리가 차갑다 이미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 서리, 찬 기운, 뭐 겨울,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군자는요, 이 사군자는 저거에도 굴하지 않고, 첫 번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뭐 꽃을 피우거나 이래요. 생명력. 이 녀석이 자, 이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군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조, 절개, 충신. 자, 여기까지 좀 적으세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매난국죽 아셔야 돼. 매난국죽. 고등국어 빡세지? 그렇지? 이건 고등국어 전체 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 우선 요즘에 늦게 자지 또 여러분들 많이. 보통 몇 시에 자니? 한 새벽 1-2시에 잘 것 같은데? 그렇죠. 새벽 2시에 자지. 그럼 많이 피곤하겠구나. 저기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시험 때 애들이 다 초주검이야. 왜 그러냐면 시험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뭐 학원도 다니고, 근데 거기에 늘 시험 기간 때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2주 전, 3주 전에 거의 수행평가가 몰려요. 근데 고등 수행평가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몰려서 아이들이 그때 막 입술 다 터지고, 아이들이 막 실핏줄 터지고, 눈에 막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굉장한 각오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시간 반에서 5시간 이렇게 잡니다. 이제 그렇게 자야 3학년 1학기까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자야 내가 원하는 이제 대학에 가니까. 그래서 아주 아이들 보면 이제 안쓰럽지. 많이 안쓰럽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곧 이제 내년에 모습인 거예요.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막 50점대, 60점대도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막 100점, 막 95점 이렇게 받다가. 그럼 아이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 때 열심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전체 한 80% 넘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이 교재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었어, 이거. 교재 없는 거 선생님 안 하는 편이거든. 내가 다 생각해서 교재를 구성했을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거 해놓으면
한 번쯤 들어주면 나중에 두 번 들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겠다. 그쵸? 그래서 하는 거야. 나 잘 봐. 자, 4군자 보세요. 매난국죽.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야. 자, 매화라는 것은 뭐냐면 매화라는 것은 봄에 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초봄이에요. 잔설. 그러니까 여러분, 입춘이 언제야? 입춘?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은 되게 춥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 초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아주 막 온갖 꽃이 만발한 그걸 이제 삼춘 혹은 만춘 이렇게 표현하는 늦봄이에요. 이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초봄은 보통 유교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늦봄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볼게요. 자,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서리를 뚫고 매화가 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매화는, 그래서 다른 말로 매화를 봄뜻을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봄뜻을 데리고 온다. 자,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서 향기를 내고요. 국화는 서리가 내린 가을에도 꽃을 피워요. 대나무, 자, 눈이 내립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겉은 이렇게 굽어요. 하지만 마음은 굽지 않았어요. 즉, 겉은 무릎을 꿇은 것 같은데 마음은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서 늘 푸르름을 유지한다. 대나무고요. 소나무는 천하무적입니다. 늘 푸르러요. 그래서 푸르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설이 찬기운. 자, 이런 것들이 사군자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 사군자는 변하지 않아요. 저 식물들은. 그랬더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꽃이 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사대부가 생각하는 지조절개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난국죽 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마음을 담은 거겠죠. 지조절개를. 따라서 얘네들 뭐래요? 동일시 객관적 상관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대놓고 임금님, 저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그냥 나는 매화를 보면서 임금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 대나무가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죠? 나는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를 지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도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 너가 바로 대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조절개 충성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질문. 헌안설원이라는 사람이니까 적지 마세요. 자, 헌안설원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뭐라고 써있냐면 사창의 심근매화 몇 번이나 피고진구라는 자 식구가 있어요. 이때 헌안설원은 허균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류 작가예요. 자, 사창은 뭐냐면 여인의 방이에요. 여인의 방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질문. 이 매화는 지조절개. 맞다 틀리다? 자, 20초. 저 매화는 지조절개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지조절개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고민해봐. 왜 얘는 지조절개가 아닐까, 매화가? 자, 이걸 고민해봐야 돼. 힌트는 여기 칠판에 다 있어요. 왜 지조절개가 저기서의 매화는 아닐까? 자, 10초. 첫 번째. 눈설이 찬기운, 차갑다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19에 차갑다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얘가 억압하는 그 설정이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해. 자, 10초. 왜 쟤는 지조절개가 아닐까? 힌트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힌트가 있어요. 여기도 힌트가 있어.
이 세 줄 안에. 작가가 사대부가 아니야. 이해가니? 즉 유교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지? 양반만 느끼는 거야. 알겠죠? 유교적 충이라는 건 양반만 느끼는 거야. 옛날 여성들 벼슬살이 할 수 있었어, 없어? 없었어. 그러니까 임금에게 가까이 가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그래서 이 지조절기는 뭐에만 나온다? 그렇지. 사대부 작가에서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갑니까? 그렇지? 이런 거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이게 천하무적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 한 장 넘기면 뭐가 있어요? 자연친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몇 번이지? 한 장 넘겨봐. 하나 넘겨봐. 그렇지. 29번. 자, 29번 볼게요. 29번. 이게 다 못하겠는데? 자, 보자. 가볍게 갈 거예요. 가볍게. 자, 미리 시간을 좀 줄여볼까요? 자, 여기는 다 4대부입니다. 기생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4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자, 유교적 충과 그 다음에 탈속적 자연친화라고 했어. 가자. 키워드 잡자. 말이 없는 것은 청산 동그라미. 자, 모양이 없는 것은 유수 동그라미. 해석은 밑에 있습니다. 자, 값어치가 없는 것은 청풍 동그라미. 자, 여기서 님자는 주인이야. 주인이 없는 것은 명월. 자, 명월 동그라미. 명월이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달입니다. 달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자, 이 가운데 병이 없는 이 몸이 자, 분별 없이 늙으리라. 초장과 중장을 묶으면 이거 어디에 얘기해요? 자연 얘기입니다. 자연에서란 얘기예요. 자연에서. 초장, 중장 묶으면 자, 인자연이에요. 인자연입니다. 결국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청풍, 명월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30번 갈게요. 자, 월산대군 4대부입니다. 그렇죠? 자, 해석은 있으니까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낚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낚시 동그라미. 낚시. 왜 이게 낚시가 동그라미야? 아까 자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요? 어부.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낚시 동그라미. 낚시를 들이치니 자, 여기 고기 동그라미 있어요. 이게 불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겠지. 이해갑니까? 어부의 삶이에요. 자, 고기가 안 무는구나. 그래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무신 물결. 아까 기억나? 무용무신. 그쵸? 거기다 적어. 욕심 X라고 적으세요. 욕심 X. 욕심 X. 그러니까 오른쪽에 달이 눈에 들어오죠? 그치?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올 거야. 자연친화. 자, 31번. 자, 10년을 경영하여, 이거 우리 했다, 그지? 방금 한 거야, 그지?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집 3칸, 소박한 삶이라 그랬죠? 나 1칸, 달 1칸, 바람 1칸 맡겨두고, 강산, 드릴 데 없으니 난 둘러두고 볼 거야, 자연에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32번인가요? 대추볼? 맞습니까? 가자. 황희정승이네요. 자, 즉 4대부니까 유교적 충인지 자, 아니면 탈속적 자연친화인지만 고민해. 대추볼 붉은 골짜기에 밤은 어디 떨어지면 대추 동그라미. 자, 붉은 V표. 밤, 우리가 먹는 밤을 얘기합니다. 밤 동그라미. 밤은 어디 떨어지며. 자, 벼 동그라미. 농촌이죠. 벼를 벤 그루터기에 개 동그라미. 어디 내려오는가. 벼를 벤 그루터기가 이겁니다. 벼를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낫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베는 거기 때문에 어릴 적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개가 내려옵니다. 즉, 대추가 있고요. 자, 밤도 있네요. 자, 그리고 벼를 벤 그루터기에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지. 개는 이렇게 하시겠지. 그죠?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디에요, 이거? 그렇지, 저거. 자연, 정확히 얘기하면 전원이라고 합니다. 전원. 두 줄, 전원. 이때 키워드 갑니다. 술. 자, 동그라미 치고. 이게 끝판왕. 자, 기억해. 술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뭐예요? 술이 나오면 무조건 풍요. 아름답다, 소박한 삶,
한가로움, 유유자적, 풍류. 아까 선생님이 좀 적어줬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자연친화입니다. 수리, 익자. 질문! 자, 익다. 자, 익다의 감각 뭐라 그랬니? 지난 시간에. 수리, 익다. 후각. 그렇죠. 암기. 술이 있다는 후각, 암기. 채장사가 돌아가니, 자, 아니 먹고 어이아니 먹을 거야. 자, 33번. 작자, 한호, 4대부죠? 한석봉입니다. 나중에 이거 관련된 건 선생님 2학기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일이라서. 자, 가자. 집방석 세모. 내지마. 낙엽 동그라미. 낙엽엔들 못 앉겠니? 앉을 수 있어. 솔불 세모. 켜지마. 몰라도 돼. 진 달이 돋아온다. 자, 달 동그라미. 달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렇지, 무조건. 달은 긍정이야. 자, 얘야. 박주산채. 박주산채. 자, 물결 치세요. 없다 말고 내어라. 거기에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딱 두 개가 눈에 들어와야 돼. 먼저 주자. 주자 동그라미. 이 주가 무슨 줄까? 자, 칠판 봐요. 이거 빨리 이거 잠깐 쉴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주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술주자입니다. 얘가 이게 뭘 형상한 거냐면 얘들아, 이게 이걸 형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뻑큐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술병이야. 술병. 이 술병에 뭐가 담겨 있니? 액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술주자야. 그럼 술 나오면 뭐라고 써요? 무조건? 풍류. 그래. 그리고 뒤에 산채라고 보여? 산채? 산채 보자. 자, 질문 던질게. 산채 뒤에다가 세 글자 붙여봐. 뭐 있어? 먹는 거. 비빔밥. 산채 비빔밥. 얘가요?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산나물이야. 산나물. 그럼 잘 보세요. 술과 산나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소박한 밥상이잖아. 그 박주산채에다 적으세요. 가난한 거야. 소박한 삶. 선생님 어제 그 밤에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선생님 어제 좀 늦게 잤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 요리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 그거 보는데 진짜다. 이렇게 술상. 그래서 술과 산나물하고 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는 지금 소박한 삶이라고 배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 이렇게 먹으면 약 몇만 원 되죠. 그치? 절대로 소박하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친화 이렇게만 보셔도 괜찮다. 그 중에서 소박한 삶. 자, 34번. 강산 동그라미.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 세모. 힘센 사람이 다투면, 얘들아, 다투는 건 뭐예요? 다투는 건 무조건 속세야. 자연은 뭐라고요? 친화.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힘센이 세모, 속세 사람.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갖겠다고 다투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이하여 자연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금할 사람, 리을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금할리 세모. 자연을 금지할 사람이 없어서 나도 논이노라가 중요해요. 논이노라 물결 잡아. 강산 얘기 나오고요. 논이노라가 나왔으면 게임 끝. 자, 놀다 네 글자. 유유자적. 그래서 유유자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없죠? 뒤에 뭐 있니? 뒤에 뭐 있어? 몇 번 있어? 어디? 35, 36. 여기까지 됐으면 해놨구나. 가자, 볼게요. 자, 김천택인데요. 김천택, 김수장 나면 무조건 자연친화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연친화만 쓰는 사람인데요. 전문 가객이라고 해서 시조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인데, 자, 백구야! 끝났습니다. 자연친화입니다. 자, 백구야! 동그라미 쳐. 백구. 백구는 무욕의 새예요. 그래서 백구야! 라고 말을 건네지. 그럼 잘 봐.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개한테 얘기한다고 얘가 알아듣니?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백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그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구야라고 부르는 순간 인간계와 자연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백갈매기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우아이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아이체. 무라이체. 그렇지. 적으세요. 백구야. 그리고 사람이 아닌 걸 부르면 내가 의인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죠? 자, 물아일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거 당연히 자연친화예요. 백구야, 말 들어보자. 놀라지 마. 명구승지, 동그라미. 혹시 명승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곳을 명승지라고 하는데 자연입니다. 어디 어디 보았니?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면 거기 가서 놀 거야. 놀리라. 놀리라 물결. 네 글자. 유유자적. 그래요. 잘한다. 그럼 자연친화예요. 자, 36번 김천택이네요. 무조건 자연친화라고 그랬죠? 자, 쉽게 갈게요. 전원 자연입니다. 전원 동그라미. 자연에 남은 흥 동그라미 쳐. 흥이 나오면 무조건 풍요예요. 저거 흥 동그라미 치고 풍요라고 적습니다. 술 나오면 풍요, 흥 나오면 풍요. 풍요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전나귀에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자, 계산. 야, 그 질문 던질거. 개자 봐봐. 개자. 자, 개래. 개 앞에 부수 보여? 부수 뭐니? 물이지. 그럼 질문. 물과 관련된 개 뭐 있어? 그렇지. 계곡물을 나타내는 거야. 이제 잘한다 이제. 이해 가죠? 그러니까 계산 그럼 자연인 거예요. 계곡물이 있는 산인 거야. 계산에 익숙한 일로 흥 또 나왔지. 풍요. 흥 치며 돌아와서 얘야 금서라는 건 얘는 몰라도 되는데 가야금과 책입니다. 가야금? 가야금 음악 연주하는 거잖아. 그 음악 연주하는 건 흥이지. 그러니까 뭐요? 풍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야금과 책을 다스려라. 나무네를 보내리라. 놀리라. 유유자적. 이제 이해갑니까? 좀 감 잡았지? 살짝의 감만 잡으시면 돼. 그럼 이 외에 몇천 편의 자연친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올 때 이제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잠깐 쉴게요.